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학 장학생과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과학기술은 곧 국가 역량이라며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인재들의 해외 유출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강추위가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은 상층 기온이 영하 4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1도에 그치며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제주도는 밤부터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고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다시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파와 온화한 날씨가 번갈아 나타나는 가운데 홍릉숲 복수초가 개화했습니다. 복수초는 이른 봄 소식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데 올해 홍릉숲 복수초 개화는 지난해보다 하루 늦고 평년보다는 2주가량 빠른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복수초는 개화 직전 20일 동안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계절의 흐름을 알리는 지표가 되는데 올해 복수초 개화는 1985년 관측 이래 12번째로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기온 변화가 크게 나면서 복수초의 평균 개화일이 과거 2000년대 이전 2월 28일에서 최근 12년 사이 1월 24일까지 앞당겨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도 북극 한파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기온 변화가 큰 이례적인 날씨 속에 이른 개화가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국내 과학기술 인재들을 만나 그간 이룬 성취를 격려하며 국가 발전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의 대체 복무를 확대하고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 대학원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생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미래 과학자들을 향해 여러분 손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있다고 격려의 말부터 전했습니다. 이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죠. 이 대통령은 미래 과학자들의 포부는 물론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했습니다. 병역 문제를 둘러싼 건의가 나오자 과학기술 인재의 대체 복무 확대에 더해 군대 체제를 아예 뜯어고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습니다. 군대에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는 시간 때우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익히는 기회로 만들려고 지금 체제 개편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참석자가 인공지능과 보안기술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급격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청와대 인사를 콕 집어 증언을 요구하자 좌중의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팬이기도 하지만 하정우 수석님 같은 분들께서 정부에 훨씬 더 이제 많이 합류해 주시고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그런 좀 꾸준히 규제를 좀 재정비하고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장학 제도뿐 아니라 정부가 연구자를 자산으로 관리하는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국가연구자 제도가 시행되면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며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염두에 둔 듯 과학기술 지원 정책에 혼선이 없도록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확대되면서 플라스틱을 대체하거나 줄이기 위한 소재 기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기업이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을 최대 50% 줄이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신소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라스틱이 환경에 해롭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생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벽은 높은 가격.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기업들은 결국 기존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내 한 소재 기업이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면서 가격도 낮춘 신소재를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ST100인데 자연 유래 무기물질을 특수 공정을 통해 생분해 수지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플라스틱 생분해 소재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고 저희는 그거에 대신해서 고함량 무기물질을 사용해서 저희가 단가를 낮췄습니다. 생분해 과정을 비교해본 결과 BST100을 적용한 빨대는 한 달 만에 갈변과 변형이 나타났고 3개월째에는 낙엽처럼 바스러지며 형태가 무너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국제 인증 조건인 상온 20에서 30도에서 6개월 안에 분해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계절 변화가 뚜렷한 국내 환경에서는 1년 안에 완전히 분해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소재는 최대 100도 수준의 열을 견딜 수 있어 뜨거운 음식 용기나 전자레인지용 식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BST100은 경쟁력은 생분해가 가능한 식물성 바이오 원료를 사용하면서 기존 플라스틱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성과 가격에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을 위해 성능이나 비용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업체 측은 이 소재를 빨대와 컵, 접시 등 일회용품에 우선 적용하고 해외로도 유통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은 크게 줄이면서도 원가 부담은 줄인 신소재가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최근 공장이나 주택 같은 건축물에서 난 불이 산으로 번져 산불로 확대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산불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을 등진 마을에 건물 잔해가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구조물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곳곳에 그을린 자국이 눈에 띕니다. 화재로 주택이 모두 불탄 겁니다. 불길은 인근 산으로 옮겨붙기도 했는데 산불은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주택 같은 건축물에서 발생한 불이 산불로 커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선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난 큰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다가 산림 0.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부산 기장에서도 공장에서 난 불이 산으로 번져 산림 13헥타르를 태웠고 경남 진주에선 농막 화재가 산불로 확대됐습니다. 건축물 화재로 시작된 산불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담뱃불 실화나 성묘객 실화로 일어난 산불보다 많았습니다. 여기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건축물에서 시작된 산불이 자칫 대형 산불로 커질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경남과 경북의 지난 1월 누적 강수량은 각각 채 3mm가 안 됐습니다. 두 지역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내린 비의 양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산림청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법정 산림 조심 기간을 열흘가량 앞당겨 시행하고 있고 영남과 강원 지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커질 위험이 있는 만큼 건축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가격 경쟁력 악화로 중단됐던 국내산 누에 분말 수출이 일본에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으며 15년 만에 전격 재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협업을 통해 일본 현지 요구에 맞춘 안전성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해 1월 까다로운 일본 당국의 기능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단순한 일반 식품이 아닌 과학적 효능을 입증한 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등록되면서 위축됐던 양잠 산업이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뜻하는 가심비가 우수한 우리 농산 가공품들이 설 선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5만 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고향의 맛과 정성을 듬뿍 담았다고 하는데요. 최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리산 자락의 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차련미와 검정깨 땅콩이 바삭한 수제 강정으로 완성됩니다. 설탕과 식용유 방부제를 쓰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옥수수 농사 짓고 참깨, 들깨 농사를 직접 지어서 저희들이 함께 과자를 만들고요. 설탕이나 식용유가 안 들어가는 건강하고 맛있는 엘빈 강정입니다. 경남 고성의 또 다른 농원에선 4대째 이어온 백년 장맛이 강된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자연 숙성된 된장을 사용해 묵직하고 깊은 구수함을 살렸습니다. 간편하게 비벼 먹을 수 있는 소포장 형태로도 제작돼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또 고향의 맛, 우리 엄마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만들었습니다. 농진청이 이번 설을 맞아 추천한 지역 농산 가공품은 수제강정과 강된장, 배쌍화탕 등 모두 39종입니다. 가격과 품질, 선물 적합성을 고려해 추천 목록을 선정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가심비가 좋은 선물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 총 39종의 우수한 제품을 선발하여서 추천 목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상품 정보와 구매처는 농업기술 포털 농사로 설맞이 추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의 맛에 정성을 더한 우리 농산물이 고물가 시대 설 명절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소프트웨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공포 심리가 확산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기술주와 우량주 구분 없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2% 하락한 48,908.72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1.23% 떨어진 6,798.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59% 내려간 22,540.59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미 소비재와 소재는 2% 넘게 급락했으며 기술과 금융, 에너지도 1% 이상 떨어졌고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만 강보합으로 버텼을 뿐 업종을 불문하고 투매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귀금속 원자재 시장에서 금값과 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5일 오후 1시 31분 기준 전장보다 1.8% 하락한 온스당 4,872.8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889.5달러로 전장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은값은 낙폭이 더 컸는데 은 현물 가격은 같은 시간 온스당 77.36달러로 전장 대비 12.1% 급락 거래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2% 이상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고용은 약세를 보이고 있어 연방준비제도와 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고인은 2020년 이후 최저, 해고는 역대 1월 중 금융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 효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최대의 물류회사인 UPS, 올해 안에 최대 3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사무직을 중심으로 16,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감축하면서 지난달 10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18% 급증한 수치이며 역대 1월 기준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구인 건수 역시 11월에 690만 건에서 급감한 650만 건으로 5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고용이 역대급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올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2% 이상이 예상될 정도로 경제 성장세는 탄탄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도 고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놀랍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Actually, the economy has once again surprised us with its strength, not for the first time. Consumer spending, although it's uneven across income categories, but consumer spending overall numbers are good. 고용 부진 속 경제 성장은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고용이 약화하면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인 소비가 줄게 되고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인의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 미국의 식품 회사인 펩시코가 감자칩 등 대표 상품의 가격을 15% 인하하는 등 이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여력을 의미하는 어포더빌리티는 점점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 TSMC가 타이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패키징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타이완 환경부는 4일 개최된 제45차 환경영향평가 심사위원회에서 남부과학단지 관리국이 추진하는 자2과학단지 확장건설 2기 개발 계획이 환경영향평가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89.58헥타르에 달하는 서남부 자이현 타이바오시 건설 예정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TSMC가 올해 상반기부터 빠르면 2031년까지 이종 패키징과 인공지능, 6세대 통신 등을 도입한 최첨단 AP 공장 3개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의 합병 목적으로 제시한 우주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해 전문가들이 회의론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AI의 발전은 막대한 전력과 냉각이 필요한 대규모 지상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지만 AI를 위한 전 세계적인 전기 수요는 단기적으로 지상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 우주 기반 AI는 규모 확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논의하는 3자 협상이 포로 교환에 합의한 채 종료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어제 만료된 핵 군축 협정, 뉴스타트 문제도 별도로 협상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3자 종전협상 둘째 날 회담은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포로 314명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채 협상은 종료됐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특사는 5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포로 교환이라며 상세하고 생산적인 평화협상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종전을 위해서는 아직 상당히 많은 작업이 남아있다고 언급해 영토 문제 등 핵심 군사 의제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쉽지 않은 협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3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3자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확인했는데 다음 회담 장소로 미국이 거론됩니다. Важливо, що процес йде, хочеться більш швидких результатів. Якщо наступна зустріч є, значить є шанс щодо продовження діалогу.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 측은 5일로 만료된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뉴스타트 문제도 협상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양측이 뉴스타트를 계속 준수하는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아직 양국 정상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가 만료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본다며 핵 군축에 대해 책임 있는 접근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сохранит свой ответственный, внимательный подход по теме стабильности в области ядерных вооружений.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화된 새로운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까지 아우르는 핵군축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세계의 양대 핵보유국의 군비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 알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조제된 제품이
원제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대체 제품 출시 소식에 비만 치료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와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릴리 주가는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원격 의료 서비스 기업 힘스 앤드 허스는 위고비 알약과 동일한 활성 성분의 복합 조제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구독 첫 달 월 $49, 이후에는 5개월 선불 결제 시 월 $99 수준이며 가격은 복용 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중해를 사이에 둔 유럽 남부와 북아프리카 일대가 홍수에 휩쓸렸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는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속출하고 있고 모로코에서는 이재민 1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누런 흙탕물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시내 중심가는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우에 강물이 범람하며 거리의 물은 성인 키를 훌쩍 넘는 2m까지 차올랐습니다. Portanto, aquilo que nós mais temíamos e que temos vindo a alertar, portanto, aconteceu. Portanto, estamos aqui a apoiar, portanto, o resgate de algumas pessoas, a acompanhar alguns idosos que estavam em casa. 도로를 건너던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한 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옆나라 스페인 상황도 심각합니다. 안달루시아 전역에 내린 폭우로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말라가에서는 강에 빠진 반려견을 구하려던 여성이 실종돼 시민군이 이틀째 수색하고 있고 카디스에서는 고립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경찰이 가슴 높이의 물을 헤치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지중해 건너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피해는 더합니다. 7년간 이어진 가뭄을 끝내는 단비인 줄 알았던 비가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폭우로 댐 수위가 한계치에 도달해 수문을 개방하면서 하류 마을들이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10만 명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고 고립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군인들까지 투입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재난의 원인으로 폭풍 레오나르도를 지목했습니다. 스페인 남부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유럽 기상청은 앞으로 며칠간 더 강력한 폭풍이 예보돼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거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구글이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구글이 서류 보안 마감일에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보안 서류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류에는 국내 안보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좌표 노출 제한 등 정부가 내건 조건 대부분을 수용하고 향후 지도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기술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공개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기존에 3,300만 명이 넘는 유출 사고 외에 추가로 16만 5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에서 16만 5천여 계정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됐습니다. 쿠팡은 민관합동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건에서 기존에 알려진 3,370만 건이 넘는 유출 외에 추가로 16만 5천여 계정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주소록 정보인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입니다. 결제 및 로그인 정보를 비롯해 공동현관 비밀번호, 이메일과 주문 목록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쿠팡은 유출 사실을 해당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쿠팡은 추가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문자 통보 중이며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유출 건이 새롭게 발생한 건이 아니라 지난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지난해 12월 유출자가 저장한 정보가 약 3천 건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하지만 포렌식 데이터에 따르면 2,700여 개의 데이터만 저장이 되었습니다. 쿠팡은 추가로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기존과 같은 5만 원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로 논란을 부른 쿠팡이 그동안 주장해온 조사 결과와는 다른 추가 유출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월 6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